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잡고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곤 있지만 철저히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그리고 의류 쪽입니다. 덜 오르긴 해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화장품, 의류 쪽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배송희 애널리스트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주에 대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화장품주,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 부진하거든요. 애널리스트님께서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화장품주 부진에 대한 배경 저는 총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7, 8월까지 시장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거의 플랫 수준까지 성장률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들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그런 대형 럭셔리 브랜드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시장 경쟁 상황 자체도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이런 경쟁 상황에서 좀 밀리면서 점유율이 빠지는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대형주들이 일어나주는 시점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님께서 보시는 그 시점은 언젠가요? 사실은 반등 시점을 잡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일시적으로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 자체는 좋은데 뭐 브랜드 업체들 간의 뭐 경쟁 상황 때문에 밀렸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향후 좀 개선을 저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방 상황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이 다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언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반등 시점을 잡기보다는 그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으로는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좀 주가 방향성 자체는 밑으로 흐를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좀 면세 채널 쪽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면세는 B2B 도매 채널이기 때문에 좀 분기별로 단기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실적 부침이 있는 편이거든요. 어떤 분기는 잘 나왔다가 어떤 분기는 빠졌다가 이런 식의 좀 이제 단기 변동성이 큰 채널이기 때문에 계속 다운 트레이딩 하는 와중에 면세가 좀 개선이 된다라는 방향성이 관찰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시각은 당분간 좀 외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섹터 내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 업종 내에서 좀 매수 접근으로 추천드릴 만한 종목으로는 좀 OEM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코스맥스가 가장 대장주이고 중국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외에도 이제 뭐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OEM 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업체들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중국 쪽에서 호실적을 3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좀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OEM 선호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그러면 11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격적인 수혜를 예상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OEM을 좋게 보는 이유는 위드 코로나랑은 좀 무관하고요.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브랜드 업체들은 지금 경쟁이 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규 브랜드를 오히려 좀 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제조업체인 OEM 업체들에게는 좀 반사수혜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랑은 조금 다른 이슈로 브랜드 업체들과 이제 싸움에서 반사수혜 컨셉으로 좀 좋게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실적을 전후로 해서도 접근하는 전략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실적을 전후로라고 하시면 3분기 어닝 시즌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음. 브랜드 업체들이 3분기 경쟁 심화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심화 구간에서는 OEM 업체들 반사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OEM 업체들은 3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장주인 코스맥스 경우가 중국 성장률 3분기 30%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이 플랫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역성장까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과는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좋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좀 산업의 헤게모니 자체가 OEM 쪽으로 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주셨어요. 자, 의류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주 가운데에서는 좀 반짝 뜬 종목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시 상황이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의류주의 최근 동향은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의류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좀 밋밋한데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개별 종목으로는 F&F의 이제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OEM 업체들,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이런 화승엔터까지 이런 업체들이 좀 계속 주가가 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이 되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 영향 어느 정도 받은 상태라고 진단하시나요? 네. 일단 베트남 쪽의 봉쇄 조치가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거의 3분기 내내 걸쳐서 영향을 미쳤고요. 따라서 베트남의 본공장을 가지고 있는 OEM 업체들의 3분기 실적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PP 생산한 부분을 제외하고 애플 투 애플로 의류만 비교하자면은 3분기에 한 15에서 20% 정도 오더가 좀 빠진 걸로 보고 있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YOY로 한 20-30% 정도 오더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베트남 쪽에 공장이 있는 의류주와 같은 경우는 3분기는 부진한 실적이 반영이 되고 4분기에 반등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봉쇄 조치가 10월 1일자부터 좀 완화가 됐고요. 호치민시, 특히 좀 의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호치민시 중심으로 좀 완화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세실업이 본공장 3개가 전부 다 이제 호치민시 인근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 회사의 좀 공장 가동 상황을 좀 파악하면은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세실업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공장 3개 중에 2개가 10월 초에 봉쇄 조치 완화 이후에 좀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1개 공장도 이달 내에 재개할 예정으로 좀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공장이 재개됐다고 해서 바로 가동률이 100% 이렇게 좀 올라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3분기에 공장 가동이 전혀 안 됐던 거를 감안하면은 QQ로 상황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빠진 만큼 4분기 때 좀 오더가 이연 물량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지셔도 될 상황입니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F&F 홀딩스 지금 1%대 시세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 좀 기대를 이 종목에 한해서는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쪽에 익스포저 있는 회사들 중에서 F&F가 가장 개별적으로도 높은 실적 모멘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이미 중국 사업이 좀 성숙돼 있는 화장품이랑은 좀 다르게 F&F는 올해가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에요. 그래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 폭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출점이 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가속화되는 모습까지 같이 관찰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F&F 실적은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휠라홀딩스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휠라가 사실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잠깐 주가 좀 반등을 했었어요. 이유는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아큐시네트가 골프 사업 호조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힐라홀딩스의 연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년부터 이제 골프 열풍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엽기적 구간에 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아큐시네트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 기준으로 10% 이상 좀 빠지고 영업이익은 그 이상 좀 빠질 걸로 보고 있고요. 힐라 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디스럽터의 히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밋밋한 어닝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로 잡게 됐을 때 아큐시네트 호실적 효과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3분기 좀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주가가 좀 계속 흐르고 있고 반등 시점을 잡기에도 본업이나 자회사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 때 특별히 기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주가 모멘텀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류주 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OEM 제외하고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의류주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동절기 성수기가 다가온다라는 점이에요. 작년에 이제 4분기 성수기 시즌에 거리두기,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영향으로 작년에 성수기 패딩 장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혹여나 더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거리두기 때문에 소비자 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타격받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 이제 패딩이나 코트류 구매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들이 더 이연돼서 이런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수기 효과를 굉장히 좀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도 수혜가 예상이 당연히 되고요. 성수기 효과가 올해 좀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쭉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나온 실적까지 한 번 더 확인을 더 저희가 화면으로 해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잠시 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